지난 시간 가정법 어떠셨나요? 댓글을 보니까 어렵다, 혼란스럽다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조금 자책하시는 댓글도 보았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가정법의 기본만 한 것인데 그것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가정법 자체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저희들 전달력이나 실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정법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것을 기본에 두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건데요. 아마 이 영상으로 가정법 전체의 틀은 잡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짚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도 가정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이 끝나고 나면 지난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가정법의 바닥을 단단하게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순서를 잘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종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의 큰 틀에서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의 정의입니다. 법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둘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의 정의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infractional, conceived, fact잖아요. 자, 이 세 개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법 중에서 직설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He studied English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inflectional forms of verb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사의 변형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He studies English. 자, 이렇게 동사에 s를 넣어서 inflectional forms of verb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뜻은 즉 is conceived 되는 것은 그런 영어 공부를 한 바가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이죠. 이 안에 어떤 가능성이나 발의 멸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직설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동사 원형인 study만 사용하는 bare infinitive inflection을 사용하게 되면 즉 동사 원형을 쓰겠다는 겁니다. study English가 됩니다. 자, 이것의 뜻, 다시 말해서 is conceived 되어 있는 영어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제안, 바램 이런 것들이 conceive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정법 중에서 제1가정법이라고 하고, 큰 틀에서 이거를 imperative,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태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의미론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실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문법 영상 전반에 걸쳐서 영어 공부법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형태학적으로 영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정법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제, 인칭에 따른 동사의 변화, 즉 인플렉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직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문에 익숙해서 그렇지 영어에서 동사의 인칭 변화 없이 동사 원형을 써주면 이상하게 느끼셔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집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정법 2를 한번 보죠. 사실 가정법 2는 가장 대표적이죠. if를 동반하는 건데 이렇게 조건의 가정, 이걸 unreal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에 사용하는 아주 규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가정법이죠. 가정법 4개 중에서 이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규격화되어 있다는 것은 공식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바로는 이 공식이죠, 바로. 자, 과거로 한 단계만 보내주면 이게 가정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if John were here, 존이 있다면, if I had money, 돈이 있다면, if there were more buses, 버스들이 더 있다면, if you ask him nicely, 네가 좀 예의 바르게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죠.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저희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요. 이걸 과거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많죠. 존이 있었다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식의 표현이 우리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있었더라면이라고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있으면, 현재 있으면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못했더라고요. 좀 아쉬워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재준 대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만약에 존이 있었더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If John had been here, I would be happy. 이렇게 과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2번 뒤로 보내면 과거의 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은 믹스드 컨디셔널즈라고 해서 복잡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3은 영어 타이틀,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secutive conditional이라고 하는데 이 consective라는 것은 이 consequence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한 결과로 인한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뭐뭘 하면 뭐뭐 할 텐데. 그래서 가정법 2에 대한 결과로 존재하는 가정법이라는 거죠. If John were here, I would be happy 라고 했을 때 존이 있으면 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 내가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죠. 물론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요. 지난 시간에 가정법 기본 개념 영상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기쁜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희들 조동사 would 편에서 would가 if를 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그냥 I would be happy 라고 해도 내가 기쁠 텐데 이 문장 앞에는 상황에 맞는 if가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단독으로 I would like to watch JJ English 이렇게 쓸 때 이걸 요즘에는 가정법이라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모두 가정법으로 하면은 직설법보다 가정법이 훨씬 많겠죠. 자, 여기서 가정법의 역사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세기의 가정법은 영어 문장 전체에서 약 몇 퍼센트를 차지했을까요? 62.6%입니다. 놀랍죠? 직설법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나 갈래, 나 가야 할 것 같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바람이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여전히 60% 이상이 가정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에 와서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d like to do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을 가정법으로 보기보다는 콜로케이션이라든지 조동사의 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I study, you study, he studies. 현대에 와서 1인칭, 2인칭에서 이 inflectional forms of verb가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즉 동사원형이나 현재형이나 형태가 같아져 버립니다. 3인칭에서만 s를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엄격했을 때에는 현재형 변화를 모두 시켰거든요. 현재형의 변화를 주면 현재형이 되고 다른 어떤 변화를 주면 가정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했죠.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이런 것이 좀 힘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정법은 가정법 2와 3의 형태라든지 가정법 용법에서 다루는 정말 이런 느낌 있잖아요. unreal condition. 없을 법한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정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아울러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로 잠깐 샜는데 마지막 moral speculative mood, 조동사 가정법까지 해봐야겠죠. 자, 이것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가정법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들 하나하나의 문장은 우리 깊게 들어갈 것이니까 지금은 I wish it might be so 이 정도 문장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가정법의 정의를 통해서 종류를 나누고 그 역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새로운 건 없죠.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가보겠습니다. 자,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데 나중에 하려고 지난 시간에 빼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법의 시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2번이나 강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시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 방법의 문제라고요. 이것을 얼마만큼 깊게 받아들여 주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뜻은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시제를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법의 시제는 영어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다루면 질서법 시제랑 혼돈이 돼서 진짜 뒤죽박죽됩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던 일반 문장의 시제들도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would가 왜 if를 품었는지 저희들 조동사 영상을 보고 이유를 알았다는 댓글이 있어서 기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제 영상에서 학자들 중에 시제가 2개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정법에도 있습니다. 시제를 2개로 보면 무엇과 무엇만 진짜 시제라는 거죠? 현재와 과거만 존재하는 거죠. 왜 미래를 시제로 보기 어렵냐고 하면 미래 시제를 한 단계 뒤로 보내면 없잖아요. would는 사실 2단계를 보낸 거죠. 즉 will, shall 이런 미래를 나타내는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죠.
he's going to,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지만 문법적 시제는 is를 쓰잖아요. 자,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시제는 현재와 과거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제 당시에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가정법을 하고 나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제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어를 잘 하시고 영어를 가지고 노는 수준이 되면 다양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법의 시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법 하면 우리가 무엇을 주로 보는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가정법 시제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정법의 시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가정법 시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가정법 시제 하지 마십시오. 아니, 가정법 시제를 하지 말라? 아니, 이거 너무 무책임한데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도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법을 시제로 둘 때 present subjunctive, past subjunctive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recommend that he go. 이거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이 뜻은 그가 가기를 권하는 거죠. 자, 시제는 현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그가 가기를 권하는 거죠. 미래죠. 자,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 study harder. 자, 이것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해석해보면 내가 너라면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시제와 시간이 안 맞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If it were to snow, we should go skiing. 자, 이것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뭐를 썼잖아요. 그런데 뜻은 미래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투부정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미래로 느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쨌든 시제는 과거인데 시간은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정법에서는 현재, 과거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정법에서는 reference to present time, reference to future time. 자, 이런 식으로 현재에 해당하는 시간, 자, 미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가정법 시제를 저희들에게 잠시 맡겨주시고요. 잊어버려 주세요. 가정법 시제를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만 보는 연습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시제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법은 시제와 시간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자체도 어색한데 여기에 시제를 더하게 되면 뒤죽박죽됩니다. 지금은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에 집중하시고 가정법의 형태를 익혀두시는 것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실 가정법의 시간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자, 방법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제를 보지 마세요. 방법만 보는 것입니다. 가정법을 앞에서는 4가지 종류로 나눴잖아요. 같은 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폼, 모습을 가지고 크게 2가지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해 볼 텐데요. present subjunctive, 현재 가정법입니다. 두 번째로 past subjunctive, 과거 가정법입니다. present와 past가 타이틀에 달려있지만 우리 시제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죠. 먼저 present subjunctive입니다. 원래는 4개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첫 번째,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영문법에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들, 가정법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mandative subjunctive입니다. 이건 청유형 가정법이라고 하던데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죠? 두 번째는 formulaic subjunctive입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단어만 어렵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문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법 1을 배웠죠? 거기에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Be quiet. 이 be quiet에 I recommend you를 더해서 I recommend you be quiet 라고 하면 나는 내가 조용히 할 것을 권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be quiet와 거의 같은 뜻이죠. 상대방에게 권하는 것, 제안하는 것, 바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be quiet와 I recommend you be quiet는 같은 종류의 가정법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둘 다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태, 오늘은 형태, 모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recommend와 같은 명령, 권고, 제안 등등의 동사들에서 이런 가정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사들,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문장을 자꾸 접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채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정법 현재의 mandative subjunctiv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만 봐도 영어 공부하기 싫어지는 formulaic subjunctive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form, 형태, 모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 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문장이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그냥 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정도만 외워두면 웬만한 원어민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come at me, God save the queen, so be it, 뭐 heaven forbid, 블라블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queen 대신에 king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God, 하나님 대신에 heaven,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동사 원형이나 현재형의 form,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것도 form, 형태적인 접근을 하시고 방법적인 것에만 집중을 해보죠. 여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in remote conditionals라고 불리는데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suppose, provided, assuming, supposing, in the event, in case 다음에 이 가정법의 모습이 만들어지면 가정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예문을 보시면 쉽습니다. If I were you, I would go to Paris. 저번 시간에 배우고 이재준 대표가 오늘 반복한 가정법 2와 3이죠.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 if 대신에 suppose I were you, in the event I were you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if가 희대의 사기꾼이다, 그냥 접속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체가 가능하죠. 물론 뉘앙스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어떤 문장에서는 대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되면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in compliments to wish입니다. 그냥 wish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wish I were taller.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If I were taller, I would be happy. 거의 똑같은 뜻이죠. I wish 다음에 가정법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형태를 외워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보다는 would rather, would sooner, would as soon을 사용하는 가정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을 넣어서 만드는 가정법이죠. 예문 한번 바로 보실까요? I would rather he didn't smoke in here. 이것은 나는 그가 차라리 담배를 여기서 피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would rather를 쓸 경우에 현재를 나타내고 싶으면 시제를 하나 뒤로 보내야 되겠죠. didn't 이렇게요. would rather 대신에 would sooner, would as soon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방법에 집중하니까 시간도 조금씩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러분이 방법과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로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가정법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형태입니다. 이것도 특정한 이름은 없습니다. high time 혹은 about time 가정법이라고 불립니다. 예문을 보시죠. It's high time you stopped smoking. It's about time you stopped smoking. 담배를 끊을 때야 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현재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형태는 이것도 과거죠. stopped. 이게 중요합니다. high time이나 about time과 함께 쓰일 때 뒤에 과거형을 쓰고 해석은 현재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과거로 그냥 해석되면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패스 subjunctive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김삼일 대표가 I wish를 사용하는 가정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I wish와 관련해서 지난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JJ의 가정법 4설명이 제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유는 I wish 다음에 모델 벌브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경우는 가정법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좀 전에 I wish I were taller 라는 예문으로 그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동사가 없어도 가정법이죠. 저희들이 more respective mood를 말씀드릴 때 I wish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I wish 블라블라블라 문장을 썼지만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가정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I wish 대신에 hope를 써도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조동사 가정법이라는 것을 따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깔아놓은 겁니다. 사실 조동사 가정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Whatever Samuel might say, I'm not afraid of him.
이렇게 조동사를 써서 가정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가정법 2개, 가정법 과거 4개,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각 가정법들의 형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가정법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는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하긴 해야 합니다. 뭐 렛츠를 쓰는 가정법이라든지 뭐 should를 앞에 내세우는 가정법 등등 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가정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에서 함께 공부한 형태 안에 다 들어갑니다. 뭐 지금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렛츠라든지 should를 앞으로 가져가는 도치형 가정법 등은 우리한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뭐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뭐 꾸역꾸역 넣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가정법으로 느껴지던 것들까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뺍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공부한 것들이 방법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여러분들께 녹아들어서 굳게 되면은 뭐 잠시 미뤄두었던 시제와 이런 조금 특별한 가정법들도 쉽게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기 전에 지난 가정법 영상에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공부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어의 mood, 즉 법은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명령법을 가정법에 두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앞에서 뭐 김삼열 대표가 답을 드렸습니다. 명령문인 be quiet 라는 문장과 I recommend you be quiet 라는 문장은 사실 의미상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령법의 문장은 이렇게 I recommend나 I suggest를 더해도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뭐 현대 영문학자들이 명령법을 가정법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다 나는 명령법을 따로 다루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야지 이 문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정법 제2형 if I were you가 어떻게 완전한 문장도 아닌데 이걸 하나의 가정법 형태로 인정하는가? 사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if 대신에 suppose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suppose I were you. 내가 너라고 생각해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건 뭐 이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f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꼭 종속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if가 사기꾼은 사기꾼인가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if John had been here, I would be happy. 이럴 수도 있고요. 뭐 if John had been here, I would have been happy.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의 이름은 뭐 완료 가정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앞에 것은 뭐 믹스드 컨디셔널이라고 해서 뭐 혼합 시제 가정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제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이 가정이 될 수가 있나요? 자, 우리가 현재와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내가 말하는 이 시점에 불확실할 수 있죠.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거를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자, 이 질문에서 어떤 학자들은 두 단계를 뒤로 보내는 과거 완료 가정법은 실제로 가정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법 영상에서 저희가 드렸던 말 기억하시나요? 동사를 과거로 보내면 현실 가능성 희박한 unreal condition이라고 하고 한 단계 더 대과거로 보내게 되면 불가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건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가정할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없죠. 아니, 과거는 찾아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보통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아니다. 과거의 가정이 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hypothetically 추정으로서의 가정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너무 복잡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문법을 잘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시제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을 하면 막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가정법은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제 시간에 배웠죠. 백시프트. 시제의 기본이 바로 이 백시프트. 이 백시프트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즉, 가정법은 직설법 시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설법의 시제를 가져다가 이 가정법과 막 섞어서 쓰면은 가정법 완성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시제는 좀 미뤄두라는 겁니다. 시제를 밀어놓자 라고 해놓고 사실 우리 이재준 대표가 다 말해버렸네요. hypothetical, 추정, 가정.
이겁니다. 가정법의 CJ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인 것입니다. 즉, 가정법의 형태만 맞으면 그 다음은 시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Reference of the time. 여러분,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절과 종속절에서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야, 이건 뭐지?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말은 돼요. 그래서 찝찝하죠. 이게 영어 같지도 않고 한국말처럼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면 더 불안합니다. 내가 아는 영어의 일치랑은 틀린데 답답해서 미치다가 넘어갑니다. 이거 대부분이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법의 형태를 튼튼히 해놓지 않아서 이게 가정법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해석해놓고 넘어갑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죠.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표준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몰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요. 그냥 항상 불안해하면서 썼던 기억만 있습니다. 자, 가정법의 시제와 시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할 것입니다만 우리 기본은 알고 가야겠죠? 가정의 시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일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hypothetically, 즉 추정을 해야 하거든요. 가정법의 시제는 시간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즉, 가정법의 시제는 직설법의 시제, 일치가 완벽하고 가정법의 형태가 완전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제 시간을 틀려도 형태만 맞으면 원어민들은 틀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재든 미래든 중요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이니까요. 직설법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CJ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지. 그런데 가정법은 나는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현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서 if it were to snow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현재로 받아들이고 밖을 내다볼 수도 있죠. 왜요? 모델리티잖아요. 감각이잖아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을 할 때 오늘 저희가 다룬 두 가지의 분리법 말고 뭐 제로 컨디셔널스,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 분들은 이 방법으로 된 가정법을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정법을 종합적으로 뭐 시제까지 다 다루는 겁니다. 이 가정법을 이미 다 이해하셨으면 뭐 저희들보다 가정법을 더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 방법보다는 뭐 개념, 뭐 방법, 그리고 형태, 뭐 시간, 시제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오늘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분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이니까요. 뭐 저희들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뭐 저희들도 경험해 오셔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층을 쌓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몇 개월 전인가요? 가정법 스크립트를 처음 쓸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 형태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다루자고 마음을 먹었죠. 지난 시간에 개념을 중심으로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정법의 시제와 특수한 것들을 좀 다루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히 추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분리법으로 가정법을 다루었습니다. 영상 내내 방법과 형태에만 집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끝마친 시점에서 또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영상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한 번에 뭐 영어 문법의 핵심을 찔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층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영상 위에 오늘 영상을 올리고 또 다음 기회에 가정법과 조동사라는 제목으로 또 가정법과 시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쌓아갈 겁니다.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면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 영원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뭐 표도 그려보시고 간단한 예문을 뭐 방법과 형태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든 자신만의 뭐 노트와 도표를 보고 뭐 스스로 놀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법이 간단했나 하고요.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have a good one.